흔한 사람들의 영화로 친해지기 안친 영친 3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화와 같이 특별하게 혈액형으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형 코코라고 합니다. RH 플러스고요. A형이셨어요? 네, A형이었어요. 와, 사람들이 반전이네요. 네, 다들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O형 아니냐. 네, 목소리만 들어도 O형 같아요. 무슨 근거예요? 한친 영친 할 때 그 발라담을 보면 O형 같지 그 않아요? 스테레오 타입이 있긴 하죠. 네. 네. 정원 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RH 플러스 B형입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맞아. 느낌상. 첫인상은 좀 A형 같다 그러는데 볼수록 B형 같다고. 네. 갈비 같은 느낌이죠. 갈비요? 갈비 같은 느낌이 뭐예요? 갈수록 비. 갈수록 비호감. 갈수록 비호감 절대 아니고요. 명륜 진사형. 알겠습니다. 네. 페퍼님은요? 저는 A형인데 네. A형이에요? 네, 저도 약간 처음 본 분들은 A형 안 같다고 하시는데 저랑 친한 친한 분들은 너무 A형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안친영친 할 때도 너무 부담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심함에. 네, 제가 은근 엄청 소심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자님은 네, 저는 그 뼛속부터 B형입니다. 아, 진짜요? 우리 가족이 다 B형이에요. 어. 올 B형. 근데 세상에서 제일 의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A형 같은데 눈치 아, 많이 그래요? 보시잖아요. 맞아요. 눈치 많이 보는 B형. 네, 그렇습니다. 눈비형, 네. 진눈깨비형. 진눈깨비. 자, 이처럼 저희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릅니다. 음. 여기 제가 모름의 미학을 다룬 영화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 트랜지션을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예, 제가 빌드업을 하나하나 쌓아놓은 겁니다. 괜찮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바로 코엔 형제 시리어스맨인데요. 네, 먼저 코엔 형제의 소개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형제입니다. 이단 코엘, 조엔 코엘, 유대인 형제 감독인데요. 주로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고요. 1984년 블러드 심플로 데뷔를 해서 2007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최근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인데요. 색깔이 워낙 확실해서 코엔 형제 작품인지 모르고 봐도 누가 감독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뭐 어딘가 엇나가 있는 등장인물들의 오해가 겹치고 겹쳐서 블랙 코미디적인 파국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줄을 이루고, 건조한 대사 처리, 느린 호흡 속에서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능력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네, 네. 묘미죠. 네, 묘미지요. 자, 제가 감독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럼 오늘의 메인 영화 시리어스맨의 좀 소개를 페퍼님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영화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09년에 개봉을 했고요. 러닝 타임은 105분 정도, 이제 장편 영화입니다. 그리고 장르는 블랙 코미디고요. 이제 수상 경력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25회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라고 이제 독립 영화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캐스팅이 좋은 작품한테 주는 로버트 알트만 상이랑 네. 이제 촬영상을 받으셨는데 촬영 감독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로저 디킨스 감독이라고 네, 맞아요. 1917 촬영한 감독으로도 유명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이랑 작품상을 후보작에만 그친 걸로 끝났습니다. 네, 허트로커가 그 해를 다 쓸어버려가지고 맞아, 아쉬워요. 아쉽죠. 좋은 작품인데. 네.
그럼 유자님이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저 네. 말고. 네, 그럼 간단히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967년 미국. 네.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레리 고프닉의 삶이 어느 날 총체적 난국에 빠져요. 아내는 자신의 친구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청하고 대학에서는 종신재직권 심사에서 낙말 위기에 처합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아들, 딸까지 말썽인데요. 레리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들을 찾아다닙니다. 네, 이런 내용의 줄거리인데요. 네. 그 영화의 배경이 1967년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그 교회 유대인 공동체 마을이에요. 네. 근데 이 마을이 실제로 그 코엔 형제가 어린 시절을 자라왔던 네. 그런 배경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인터뷰 보면은 뭐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 코엔 형제들의 얘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라왔던 그 배경이 너무 흥미로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영화에 많이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담으셨죠. 음. 자, 영화 소개는 뭐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정원님? 네. 하품하고 있는데. 네,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정보 없이 봐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네. 포스터랑 타이틀을 보니까 되게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예요. 맞아요. 포스터가 맞아요. 재밌었어요. 지붕 위에서 이렇게 중년 남성이 자기 허리를 잡고 되게 당당히 서 있잖아요. 네. 또 제목도 시리어스 맨이에요. 맞아, 슈퍼맨처럼. 음. 그래가지고 제목도 특이하고 또 포스터가 되게 슈퍼히어로물이랑은 너무 다른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요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요거 재밌겠다 생각하고 딱 틀었는데 첫 장면이 시대가 다른 거야. 나는 지붕에 올라가 있는 아저씨 봐야 되는데 막 이상한 러시아가 나오는겨. 예, 그렇죠. 수염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러시아 아니고요. 추운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네, 현대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 19세기 정도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그래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원래 보통 영화가 초반에 큰 사건이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영화 나머지 부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영화가 사건만 많아지고 사건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증식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 기존의 영화랑은 다른 영화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슈퍼히어로 같은 제목인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코코님이 정신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인생 영화로 꼽는 게 아니 이거 어쩐지 오. 저를 좀 녹음 때부터 계속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코코님의 인생 영화예요? 인생 영화까지는 아닌데 제가 코엔 형제 그 네. 작품들을 다 좋아하죠. 음. 네. 그 중에 제일 그 좋아하는 중에 작품? 이걸 그중에 꼽으셨네요. 굳이 입을 꼽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 코코님은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어떻게 같아요. 보셨는지. 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제야 잘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정신 이상자처럼 볼 수 있는데 네.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좀 희망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오. 네, 좀 역설적이죠. 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그거 같더라고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이 해결될 수도 있다. 고로 앞일을 걱정하는 것은 악몽이 예지몽일까봐 두려워하는 거가 무의미한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결말부에선 다시 나쁜 일들이 말도 안 되게 시작되잖아요. 네. 뭐 내가 건강검진 제대로 받았었는데 네. 그땐 괜찮다고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병이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태풍에 전조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몰라 닥친다든가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이상하게 어차피 이게 거칠게 생각해 보면은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랑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랑 반반이란 말이죠. 진짜 거칠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군이 올 수도 있다면 반대로
말도 안 되는 행운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행운? 굉장히 긍정주의이신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좀 뜻하지 않은 위로를 받은 듯한 영화였어요. 저는. 저의 정신 상태가 좀 입증이 됩니까? 저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중첩돼 있다.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저를 관찰해 주세요. 네. 유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위로를 받았는데요. 좋아요. 너무 좋아. 알고 이거지. 보니 정원 씨가 좀 이상한 거? 네. 그렇지도. 왜 위로를 받았냐? 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캐릭터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된 걸 보면은 그것만 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나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데 레리가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 답을 쉽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저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모두와 비슷한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영화 네. 오프닝에서 예.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문장이 뭐였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네, 맞아요. 이 문장을 딱 처음 봤을 때 네. 저거 속 편한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레리 캐릭터가 너무 공감이 돼서 레리의 삶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대충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좀 공감이 되도록 만든 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받진 않았고 네. 근데 영화가 좋았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았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저도 비슷한데 네. 희망적이어서 좋아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네네, 조금 그쵸. 다른 게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막 이 영화는 어떻고 뭐 미장센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그 인물의 심리라던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직면을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것만 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저도 항상 미래를 되게 불안해하고 뭔가 일이 닥치면 되게 저도 패닉에 빠지는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영화로 보면은 또 그걸 보고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질까 봐 사실 그런 류의 영화를 잘 안 보다가 네. 근데 오히려 이 코엔 영화를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거 오히려 직면하는 태도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라는 게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영화를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딱 충격을 받는 게 그거죠. 내가 봤던 거랑 일단 시대 상황부터가 다르니까. 프롤로그 예, 영상 프롤로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프롤로그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다른 건 줄 알고 영화 잘못 친 줄 알고 썸네일만 보고 뭐야 이게? 난 분명히 이 영화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했는데 결제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프롤로그였던 거죠. 그건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영화 끝까지 보면은 이거 왜 넣었구나는 다들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냥 네. 인생은 미스터리하다. 인생은 미스터리하다. 이러한 그냥 분위기를 깔고 갔다고 생각을 했고 네. 재밌었던 점이 네. 그 영화 중에 그 네. 미스터리에 대한 대사가 나와요. 네. 그 클라이브 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레리한테 네. 인생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여라. 그런 대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초반에 좀 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제의식을 좀 먼저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어쨌거나 뭔가 되게 과거의 어떤 영상처럼 해놨잖아요. 시대를 떠나서. 네.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주인공이 보고 있던 영화
주인공이 본 영화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그 주제의식에 대한 얘기랑 이거랑 그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얘기는 아닌데 느낌은 좀 그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들에서 주인공이 보고 있는 영화로서 뭔가 상징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맥락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대충 막 영화를 보고 있다 하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게 제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인터뷰를 봤는데 이 프롤로그에 대한 좀 상황 설명, 뭐 뒷 배경 네.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동유럽에서 이디시어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신이래요. 근데 이게 이 얘기 자체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민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엔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주인공이 또 그 영화 안에서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주제 의식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영화에서 주제를 딱 요약을 해주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게 있다.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굳이 또 비유를 하자면은 죽여봐야 안 거잖아요. 관찰을 해봐야 안 거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악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았죠. 그것도 살짝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긴 해. 애매한 것 애매하긴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약간 주제 요약본 같은 느낌이 있었다. 영화 그쵸? 그 주제 요약본 주제가 뭐냐 계속 얘기하는 굳이 막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불확정성의 원리 뭐 확실한 건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삶은 불확실하다. 삶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레리가 또 물리학 교수다 보니까 이 영화 양자역학 안에서 나오죠. 슈레딩거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뭐 영화에서 직접 비유를 하기도 하지만 고양이가 나오죠 칠판에 예.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그렇죠. 근데 또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대충 원리를 설명해 달라. 예,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원리요. 불확정성의 원리가 뭔지. 네. 불확정성의 원리는 그거예요. 진짜 조그만한 애들. 전자, 원자 요만한 애들이 네. 우리가 역학이란 게 사실 위치, 뭐 속도 이런 걸 기술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원자 단위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가 없다. 네. 하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 확률로만 알 수가 있다. 이게 간단히 음. 말해서 불확정성의 원리고. 네. 어렴풋이만 알 수 있다.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양자역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여서 그렇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밝혀낸 과학이. 네. 근데 이게 살짝 영화랑도 연관이 되는 게 네. 불확실한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레리의 성격을 봤을 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정확히는 어떤 실험인 거죠? 사고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고양이를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네. 그 이 양자역학의 중첩된 상태 그리고 관찰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대한 두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네. 네.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아인슈타인이랑 이제 두 번째가 슈레딩거거든요. 네. 네. 슈레딩거가 하는 말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건 관찰할 때 결과값이 정해지는 거고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는 거지. 원자가 뭐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험을 준비해서 생각해봐.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는 거야. 그리고 뭐 이 원자가 입자가 되는 순간 깨져버리는 독 유리병이 있어.
아 원자가 입자가 되는 순간 유리병이 깨지는 거군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양이는 네.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한 거냐? 왜냐면 우리가 관찰하기 전이니까 상태가 중첩돼 있고 이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인 상태의 입자가 유리병을 깨트릴 위기에 있으니까 예. 얘는 그럼 죽은 거냐 산 거냐? 너네 말대로라면 얘네들은 죽기도 한 거고 산 거기도 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냐? 해가지고 사실 멘붕에 빠진 거죠. 이 양자역학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네. 좀 이상하긴 하네. 네. 미시 단계에서만 봤을 땐 괜찮았는데 이게 생물체까지 오니까 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 유령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뭐죠? 이런 네.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은 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이제 다른 전자나 이런 것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퀀텀보다 조금 더 큰 물질도 중첩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아. 거를 밝히고 있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고양이도 사실상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아. 의견이 제시된 게 80년대쯤이에요. 뭐 어쨌든 네. 이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 세워진 곳이 이제 덴마크라서 덴마크 코펜하겐이라서 네. 이런 새로운 물리학적 해석, 관찰이 결과값에 영향을 준다는 이 해석을 네네.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러는데 아 네. 코펜하겐 해석 지지자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 얼마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우주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우주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냐.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네. 여태까지 만든 거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이 삶의 인과관계, 삶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시리어스 맨인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이렇게 좀 복잡한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선생 음. 그리고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양자역학이란 개념이랑 어느 정도 갭 차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리란 캐릭터의 설정이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약간 반어법적이네요. 그쵸.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삶을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학문적인 무언가로만 국한되어 있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렇죠. 레리가 제일 많이 하는 두 마디가 딱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랑 그 아들 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What's going on 이거 있거든요. What's going on? 대체 뭔 일이요? 뭔 일이야 이게? 이게 좀 레리의 지금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레리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가 자랑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죠. 자신의 삶 주변에 중요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데 레리는 안 해요. 안 해요. 뭘 그냥 안 해요. 뭐야 교수 종신 교수 모시기? 종신 재직권. 종신 교수 재직권? 교수 재직권? 예. 교수 재직권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막 맞아요. 논문 같은 거 좀 보여달라니까 네. 뭐 써놓은 게 없대요. 없대요. 맞아요. 책도 없고. 그리고 뭐 자기 아내한테도 별로 관심을 못 쓴 뉘앙스가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고 정확한 맞아요, 정황을 알 맞아요. 수는 없지만 네. 아들과 딸과 대화를 많이 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옆 이웃이 막 선 넘잖아요. 네, 여기 선 넘죠. 매정원인데 막 들어오고. 정말 비유 없이 선을 넘죠.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제대로 된 조치를 본인 선에서 취할 수 있을 만큼 취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쫄보라 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무섭게 생겨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이 물론
우연이다 싶을 정도 안 좋은 일도 한꺼번에 일어났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노력해봐야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맞아요. 일부러 레리라는 캐릭터를 수동적으로 설정을 한 게 전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레리가 소심할 뿐만 아니라 좀 자신의 삶에 무책임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흥분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레리가 물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뭐였냐면은 레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냥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운들이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나타난 일을 예를 들면은 그래 한국인 클라이브. 저는 그냥 수업하고 물리학 시험 냈는데 이게 왜 수학이냐면서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네. 뭐 종신재직권의 위기까지 조금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악감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삶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레리가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질 않고 자꾸 그걸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사실. 계속 랍비 찾아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자꾸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뭔가 저는 레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정원 씨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한 게 그러니까 일부러 수동적인 캐릭터를 한 거 아닐까 이 주제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그 영화 안에서 저는 또 그 레리의 성격과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레리의 수동적임과 그래서 이제서야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뭐랄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약간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외양간도 좀 안 고치는 느낌이지 않아요? 못 고치는 왜 무너졌는지를 느낌이라는. 계속 알아다니잖아. 알려고 음. 다니잖아. 근데 이미 지나갔고 CCTV는 없었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네. 그 외양간을 그냥 일단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이유는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건데. 근데 계속 답만 알려고 하고 저는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리는 그 전까지 엘리는 계속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저는 그 영화에서 아서의 멘타큘러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랑 약간 엮여져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엮질 순 있는데 네네. 멘타큘러스랑 그러니까 아서라는 그 인간의 어떤 엮어짐이 그 레리의 태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멘타큘러스가 제가 영화 속에서 봤을 때는 뭔가 우주의 원리 막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 어떤 그런 거로 봤거든요. 원리 네. 같은 거. 네네. 근데 아서가 너무 천재여가지고 너무 천재여서.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각해내고 이제 그거를 밝혀내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또 아서라는 하나의 인간은 되게 나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껏해야 도박판에나 적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자기가 막 잡혀가고 이런 것까지는 자기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사실 레리의 어떤 상황이랑 되게 엮여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리도 사실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거를 되게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자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뭔가 그 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되게 비슷하게 계속 그 불확정성 원리를 환기하는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거예요. 아서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아서가 막 푸념을 늘어놓는데 나중에 막 레리는 뭐 너는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이러면서 그거랑 멘타큘러스랑 같이 생각을 했을 때 딱 그 레리 같은 느낌을 이해가 가시나요? 제 말이? 얘기 들어보니까 되려 대조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레리랑 비슷한 성격과 문제를 가진 아서를 옆에 둠으로써 저는 되려 삶의 미스터리를 좀 더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레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들과 아서가 결국 겪어야만 했던 그 모든 고난들 이것들이 전부 약간 우연인 것 같은 거예요. 두 사람 다 너무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한 명은 정말 교수가 됐고 가정을 이뤘지만 아서 같은 경우에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도박판에서 잡혀오고 뭐 매춘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레리가 이 정도까지 성공한 것조차도 우연에 기대어 있지 않나. 이 사람의 행복도 코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삶의 우연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그냥 되게 연관성 있다 이렇게를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멘타큘러스가 뭔지 이제 예전의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 다들 눈을 설명 피하시길래 저는 몰라요. 멘타큘러스 저도 잘 안 나오던데. 근데 뭐냐면 아서가 살짝 레인맨의 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포커 덱을 전부 다 외우고 이제 혼잣말 많이 하고 네. 자기 세계에 되게 빠져있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자폐증적 증세가 있는데 네, 네. 살짝 그렇죠. 그런데 아서가 계속 공책에다 뭘 그려요. 근데 그 낙서가 아서가 우주의 법칙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더라고요. 네. 네, 기억나시나요? 그게 멘타큘러스입니다. 네. 아서의 낙서. 아서의 낙서죠. 유자님은 이 멘타큘러스에 대해서 뭐 든 생각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멘타큘러스라기보다 네. 아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 아서 캐릭터, 그 정원님이 말씀하신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좀 더하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저는 한 가지 역할이 좀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리 캐릭터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아서가 막 그 경찰한테 이제 그렇게 막 혐의가 씌워진 다음에 수영장에 나가서 막 울잖아요. 네. 울면서 이제 형한테 자기는 뭐 신한테 받은 게 없다. 형한테 형을 봐라. 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레리가 아서한테 하는 대사가 가끔은 너 스스로 난간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레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시도 못했으면서. 왜냐면 그 전까지 자기는 막 새벽 라삐에 막 찾아다니고 예. 막 울고 막 그랬던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막 라삐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진리, 네. 아니면 라삐가 말해줬으나 받아들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동생을 통해서 어쨌든 레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그런 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굉장히 납득시키기 좋은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더 약간 불행한 동생을 보면서 형이 이제 깨닫게 되는. 확실히 레리가 아서를 보면서도 뭔가 많이 확장이 됐지만은 저는 이쪽 주제로 더 생각해 보면은 아서의 존재가 이제 더 확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멘타큘러스가 저는 그거에 꽂혔었거든요. 그 우주가 아니라 나에 꽂힌 거예요. 왜냐면은 아서가 멘타큘러스를 설명할 때 이거는 내 안의 우주를 그린 지도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거 지도를 한번 열어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레리의 표정이 아주 뭐 공포에 가까워요. 저희가 딱 봐도 뭔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어딘가 막 정교한데? 천재의 연습장? 네, 천재 연습장.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되게 방대한데 자세히 보면 섬세하고. 영화가 개인의 인생이 불확실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개인의 속을 얼추라도 들어보면은 공포에 가까운 생소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멘타큘러스 말고 아서와 레리에 더 영화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푸념 장면이 뭔가 저쪽 우주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란 게 있구나. 지금 나만 힘들거든요, 지금 솔직히. 근데 저희가 그 전에 그 아서가 막 잡히기 전에 아서를 딱 봤을 때,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레리의 짐 속편해 보이고 지 혼자 그냥 화장실에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딱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는 거죠. 아, 이쪽 우주만의 또 고통이라는 것이 있구나. 저는 오히려 또 푸념 보면서 네. 그 남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뒤집어서 생각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서의 푸념을 들으면서 아 역시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판단할 때 내 잣대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그 상황에서 사실은 레리도 지금 직장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집에서도 쫓겨났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서는 뭔가 그래도 자기 상황이 더 힘든 것 같으니까 그 눈에 뻔히 보이는 레리의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게 미스언더스탠딩을 이렇게도 음. 보여주는구나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동시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오면은 그 전에 작은 위기들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말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 게 뭐 성적 고치는 거, 뭐 이혼하는 거 그것보다 사실 뭐 죽을 병 걸리면 그렇죠.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네. 거잖아요. 레리한테는 그렇게 병에 대한 게 마지막에 오고 네. 아들한테는 그거 카세트 테이프 돌려받았더니 폭풍우가 오고 있고. 폭풍우가. 맞아. 와가지고 집이 난리가 났겠죠. 네. 저쪽 왠지 바라보는 허리케인 쪽을 바라보는 게 왠지 내 집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뭐 다른 고민 앞에서는 별거 아닌 고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하게 바라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는 작은 일은 해결이 됐으니까. 네. 예. 작은 일이 딱 해결되는 그 또 나름의 또 그 가족의 고민들이잖아요. 그쵸. 데니의 성인식. 네. 근데 거기서 딱 봤을 때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때도 그 Somebody to Love라는 게 의도적으로 넣은 노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영화의 초반과 후반에 2번 들어갔죠. 의도적으로 안 넣으면 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생각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번역을 잘 못해서 잘 몰랐는데 혹시 이 씬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뭘까요? 궁금해서. 감독님들의 의미가 뭔지는 궁금하네요. 저 못 봐서.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 Somebody to Love의 가사가 대사로 쓰여요. 네. 어떻게 쓰이냐면 그 데니 아들 성인식이 끝나고 그 세 번째 랍비가 아들한테 이제 그 아들인 데니한테 네.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데 그때 그 조언을 Somebody to Love의 첫 구절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게 무슨 대사였냐면 진실이 거짓이란 걸 알았을 때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네. 이거를 천천히 이제 제시하다가 예. 요거에 대한 답을 노래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랍비는 then what 하면서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진실이 뭐 거짓이란 걸 밝혀주고 희망이 사라져도 그럼 어쩌라고 라고 답하면서 그 말은 무슨 주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답은 없다. 답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말 네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Somebody to Love를 약간 반어법적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했어요. 노래에서는 인생에 대한 답을 사랑 그리고 좀 더 넘어서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 레리의 삶을 보면 결말에 어쨌든 사랑과 평화가 해결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그 아들 성인식에서 어쨌든 부인이랑 화해 모드로 돌아서면서 그렇죠. 약간 재결합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예. 그러면서 사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긴 했지만 클라이브의 성적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어쨌든 그 갈등이 평화의 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네. 그렇게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완전히 더 큰 문제, 병이라는 게 터져버리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Somebody to Love가 이 영화의 배경 1960년대 후반에 엄청 유행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포함해서 네. 이 사랑과 평화를 이제 논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인생의 답이 그거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답이 없다. 사랑과 평화만으로도 이렇게 국한해서 말할 수 없다. 사랑한다고 태풍을 막아주느냐?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약간 네. 반어법적으로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노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게 그 네. 마샥 랍비 그게 세 번째 랍비 이름인가요? 네네 네. 마샥. 근데 그분이 말할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일종의 감독들의 태도라고 저는 봤거든요.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감독님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라삐가 두 번째 라삐 분도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맞아요. 것들이 되게 감독님들의 태도 같았고 사실 이 코엔 영화가 뭔가 우리 눈에는 상징적이고 뭔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처럼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감독에게 이게 무슨 의미였냐, 네.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느냐. 네. 근데 감독들은 제가 알기로 그분들 태도는 그냥 닥치고 영화나 보세요. 약간 맞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딱 해석 절대 안 해주셔요.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영화 음. 안에서. 그리고 그 노래도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여기 이 노래 안에서는 자꾸 사랑이란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희망적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콩깍지 같은 거니까 그쵸. 약간 회피 개념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는 이 노래를 그렇게 비틀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코엔 형제 영화가 대부분 조금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죠. 네. 예, 좀 그 아이러니들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뜬금없고, 네, 맞아요. 뜬금없고 대부분 믿음의 흔들림을 다룬다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의 흔들림. 믿음의 흔들림.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죠? 뭐 코엔 영화의 모든 거를 제가 다 믿음의 흔들림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세 가지 영화만 대자면 음. 인사이드 레인에서는 꿈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 쫓고 있던 고양이의 이름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다든가 블런드 심플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런 믿음들. 뭐 아이러니의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리어스 맨에서는 아예 주제가 그거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에 다루는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이런 게 허무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관념이란 게 없다라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근데 이게 허무주의가 항상 그 염세주의 막 이런 걸로 네네. 비견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냐. 그런데 니체를 갑자기 멱살 잡고 끌고 오자면 네. 생철하게 멱살 잡고 끌고 멱살 오자면 잡고 딱 끌고 오자면은 이런 염세주의는 수동적 허무주의예요. 능동적 수동 허무주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관념, 기댈 데가 없으니까 딱 나 자신으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신은 죽었다. 네 번째 라피님. 신은 죽었다. 그래서 저는 코엔 영화가 단지 네. 비관적이고 우울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걸 되게 느꼈어서 좋았던 게 그러니까 니체를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거 하나의 키워드가 강한 자에 대한 의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생 이런 삶이라는 게 되게 행복이 어디 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이고 뭐 진짜 잠깐씩의 행복만 있는 약간 그런 건데 그러면 왜 이 세상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자살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 삶에 대한 어떤 더 높은 인간이나 강한 초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거를 뭐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거겠지만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빗나가 버리는 상황들을 네. 저는 그 초인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걸 보기 전에 사실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저도 좀 이제 진짜 의미 없다 맨날 하는 말이 진짜 사는 게 의미가 없는데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내려진 답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어요. 뭔가 이제 잘 되고 뭐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싶은 이 욕심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빗대서 이 다른 영화들도 봤거든요. 코엔을.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약간 인간의 욕심이 부른 비극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의지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들. 음. 네. 시리어스맨에서는 그런 초인이 하셴이죠. 네. 하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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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라피가 하셴은 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뭐 신은 죽었다와 어느 정도 다르지. 다른가? 그렇죠. 다르지. 죽은 거지. 죽은 거랑 답을 주지 않는 거랑은 다르지. 존재하는데 답을 음. 주지 않는 거랑.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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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네요. 개인의 의지로 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면 비슷한데 네. 뭔가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죠. 전제가 다르네요. 제가 말하는 비슷한 부분이라는 거는 그 신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기능이 신이 죽던 신이 답을 안 하던 우리한테 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이해 못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잘못된 설명이에요. 말해보세요. 신이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네. 신이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신의 기능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두 번째 라피가 말하는 건 신은 존재하고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있대. 그들의 삶을 세세히 설명하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신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은 존재하고 신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게 두 번째 라삐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예. 이쪽 설명이 더 맞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오늘 네 번째 라삐 역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삐의 자격이 있으시네요. 상담해 주세요. 창밖의 주차장을 보세요. 주차장이요?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나름 이 한 시간을 의미 있게 의미 부여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 모래성을 쌓았으니까 그럼 이 모래성에 깃발 하나 꼭 꽂고 저희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거 쓰레기 투기예요. 깃발. 제가 다시 주워 가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제가 다시 수거만 하고 사진만 찍고 인스타에 딱 올리고 수거만 할게요. 오케이. 네.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한 줄 평이라든가 아니면 좋았던 장면 혹은 이거에 관해서 추천해 주실 뭐 콘텐츠가 있으시면. 저는 네. 최근에 알고리즘이 비의 깡을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알죠? 안 나왔어요? 내 알고리즘에 있었어? 내 거에만 있었어? 제 알고리즘에는 빗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묘한 것 같아요. 저는 비의 영상을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고 네. 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불호가 아니라 좋아하지를 않고 네.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비에 깡이 뜬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네. 비가 너무 열심히 춤을 추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댓글에 엄청 욕을 해요. 얘는 뭐 하드웨어가 진짜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 98이다 막 이런 폭언을 하고.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댓글 하나가 있는 거야. 또 뭐였냐면 그래도 얘 봐라. 얘는 건물이 몇 채인데 이렇게 열심히 춤추지 않느냐. 이건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좋아할 사람은 안 좋아하고 욕 먹을 건 욕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게 결국에는 제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비의 깡을 보시고 깡을 좀 채우셨으면 깡 충전. 차에 타봐는 추천하십니까? 너 좀 차에 타봐. 죄송합니다. 차에 타봐 같은 곡 안 좋습니다. 네. 좀 사회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안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 삶은 깡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렇지만
직접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다. 이 뭐야 약간 칸트 아닙니까? 칸트 이전과 후로 나뉜다. 땀 여전히 모른다. 여전히 모른다. 근데 이것도 시리어스맨이랑 적확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딱 맞어요. 딱 느낌 왔어요. 사건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 부여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 자기의 문제인 것 같고 네, 결국에는 비처럼 하고 싶은 춤을 추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시리어스맨을 보고 나도 전후가 별로 바뀐 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벌어야죠. 그럼요. 네. 빗강이 너무 웃기네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 꼽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클라이브, 클라이브 최애야. 우리 이브 있잖아요. 우리 이브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장면 있잖아요. 내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추측일 뿐이다. 나름. 근데 그걸로 저는 바로 레리가 A 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물리학 이해했구나. 사람 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러진 않더라고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클라이브의 그 귀여움, 매력해. 예, 게다가 지성캐예요. 맞아. 네, 그래서 저 클라이브가 나오는 클라이브의 $300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300 장면을 뽑겠습니다. 네. 돈을 주면서 강의까지 하는 클라이브 네. 당신은 맞아. 대체. 당신은 대체 클라이브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제일 귀여웠어. 사랑스러워. 맞아요. 뭔가 그거를 그 클라이브의 멘탈을 되게 상징하는 느낌인 거야. 이렇게 같은 속도로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자전거 쇼핑백 안에 바게트랑 신라면 같이 들어있을 것 같아. 맞아. 진짜라고 물어봐. 근데 또 막 자동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맞아요. 가는데 레리, 흔들림이 그리고 없어. 레리가 막 그 쌍욕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 그냥 뭐 비춰주지도 않고 그냥 갔을 맞아. 것 같아요. 멘탈 시몬스 스타일. 네, 시몬스 스타일. 저도 이어서 좋아했던 장면을 꼽자면 막 이 재밌는 분위기가 식을 것 같긴 하지만 다들 묵념. 네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어떤 장면이 좋았냐면 그 칠판에 불확정성 원리를 엄청 가득 쓴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설명할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사이즈의 칠판이었는데 그 뒤에 막 불확정성의 원리를 할 때는 정말 되게 과장적으로 엄청나게 큰 칠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연극적인 거죠. 의미를 굉장히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이게 이미지적으로 가장 감독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 레리의 연기에서도 그게 좀 드러가 나죠. 되게 좀 흥분하 있고 엄청 흥분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잖아요. 맞아. 그 샷도 롱샷으로 잡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연 쪽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네. 되게 극적이어 보여서 그냥 그 장면이 인상 깊어요. 이미지적으로.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차례죠. 네. 유자님이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음식으로 준비해본 한 줄 평. 네. 시리어스맨은 생크림 얹은 에스프레소 더블샷이다. 이게 어. 무슨 뜻이냐? 맛있어 보이는데요. 첫 맛은 맛있어요. 첫 네. 맛은 유머러스하고 달달하니 먹을만한데 네. 끝맛은 영 씁쓸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쓴맛이 나쁘기만 하냐? 뭐 겉은 씁쓸하지만 또 음미해 보다 보면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다. 인생 고소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한 줄 평이었습니다. 마무리 확실히 되네요. 네, 마무리가 되네요. 이게 되네. 네네. 네, 저희는 그러면은 4화에서 저희 만나는 걸로 하고 저희 그래도 좀 친해졌나요, 저희? 일단 생크림 얹은 에스프레소 한잔 하러 가시죠. 좋습니다. 어머? 애프터 신청? 애프터 신청을 해버리시네. 약속 있으신 거 아니죠? 안녕히 계세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예, 그러면은 네. 저희 다음 화에선 더 친해져 보는 걸로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